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책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동안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꼭 던져요. 너는 직업계고 왜 왔어? 특성화고 왜 왔니? 마이스터고 왜 왔니?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러게요. 그냥요. 두 번째, 공부하기 싫어서요. 세 번째, 공부 못해서요. 이거는 내신이 낮아서요. 네 번째, 친구 따라서요. 다섯 번째,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어서요. 여섯 번째, 성적 잘 받고 대학 가기 쉽다고 해서요. 일곱 번째, 기초를 배우고 대학에서 심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요. 여덟 번째,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요. 아홉 번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마지막 열 번째, 배우고 싶은 분야를 공부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서요. 보통 이렇게 10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그러게요. 그냥요. 이렇게 온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대답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들여다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고 수업 분위기를 망친다던가 선생님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학교 생활과 태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책을 줘도 안 읽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이 책을 읽어야 정신을 차릴 텐데 말이죠. 한마디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니네 여기 졸업하면 성인이다. 지금 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동안 청소년이라고 허용되고 용서되고 이해됐던 모든 특혜 그리고 면죄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죠. 이제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게 성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점진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대인관계와 조직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규정과 규율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곳이에요. 자연스럽게 배우면 되는데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할걸 이런 후회해 본 적 있죠?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다듬어지지 않은 그 사회성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깨닫고 나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학교의 규율과 규정 그리고 학교의 시스템과 흐름에 맞춰 생활을 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조직 생활을 할 때 혼란을 겪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근데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태도와 인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성과 태도가 뭔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성과 태도가 좋은 친구가 누군지 보통 인성과 태도가 좋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타고난 기질이 있고 태어나고 자란 집안의 분위기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완벽하게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태생적인 기질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닮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렵고 힘든 이유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변화를 위해서 0부터 시작을 하면 1까지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다 이 구간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0에서 1 구간을 갈 때보다 변화의 큰 폭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0에서 1 구간을 운동으로 비유를 하면 헬스 첫날 웨이트를 한 뒤에 샤워를 마치고 거울에 비친 가슴 근육과 2두, 3두를 보면서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몸이 뻐근해지기 시작하고 지난주보다 벌크업 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성취감과 만족도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구간의 초기 증상입니다. 처음 할 때보다 효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래 좀 더 해볼까? 라는 의지로 지인들에게 운동 조언을 구하거나 PT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했지만 그 다음 주가 돼도 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게 되죠. 이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변화가 없으니 당연히 성취감은 떨어지게 되고 운동을 가려고 준비할 때 그냥 가지 말까? 오늘만 쉴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서 의지와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니까 성취감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하락 구간입니다.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 그럼 성취감이 떨어져요.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포기하면 이건 힘든 거야. 난 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과 신념이 굳어져서 포기하게 되고요. 다시 1 구간부터 시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변화라는 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이 구간을 견뎌내면 점진적으로 성장해서 어느 순간 3번 구간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 스스로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공부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이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문제가 쉽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앞에 가져와도 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수, 정수, 소인수 분해가 나오면서 동공이 흔들리고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두 번째 코스,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 두 번째 단계의 구간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고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남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은 공부 말고 다른 걸 했기 때문에 그들보다 공부의 양과 시간이 부족할 뿐이죠. 머리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노력 없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과 같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기초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의 시간과 양을 채워가면서 내실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이 두 번째 기간을 견뎌낸다면 당연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서 3단계 구간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을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말은 쉬워요. 실천이 어렵고 그걸 견뎌내는 게 어렵죠. 당연히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친해져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행동 패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존재일지 몰라도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고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닮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들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고 그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노력이 새롭게 변화된 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말이죠. 근데 이것만큼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쉬워요.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제가 했던 이 멘트, 이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이클 조던을 롤 모델로 삼았고 그의 움직임, 기술, 행동 그리고 습관까지 따라하면서 훈련과 연습을 했어요. 결국 코비 브라이언트는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됐고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이유를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소름이 돋는 명언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던을 따라했더니 코비 브라이언트가 됐다. 나의 모든 동작은 훌륭한 선배로부터 훔친 것이다. 이 마지막 멘트가 기가 막힌데요. 나는 조던을 훔쳤지만 지금 세대는 나를 훔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리고 앞으로 할 말들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이상적인 거 맞아요. 말은 쉽죠. 누구든지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훈수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건 쉽습니다. 이 책에 있는 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쉬워요. 그럼 이 실천을 저는 과연 쉽게 할까요? 저도 하기 어렵죠. 무엇이든 간에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물론 그 열매가 쓴 열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적당한 습도와 온도 그리고 적당히 비도 내려주고 비료를 뿌려주고 그래야 싹이 나잖아요. 이 과정이 쉽지 않죠. 예, 저 이상적인 얘기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상적인 걸 한 번이라도 또는 한 번 실천했는데 실패하더라도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생긴다면 이걸 실패했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확히 실천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